두 번째 오늘 추천 과학책 소개할 책은요. 야생의 식탁, 북키 출판사에서 나온 건데요. 이것도 지난달에 나왔어요. 그 따끈따끈한 신간입니다. 자연이 허락한 사계절의 기쁨을 채집하는 삶이라는 이제 부제가 붙었는데요. 제가 봤던 소개글 중에 가장 인상적인 그 멘트는 이거였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마트 대신 숲에 가기로 했다. 이 무슨 내용인가요? 예. 사람을 사람답게 만든 혁명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석기 시대와 함께 시작된 농사혁명. 그리고 한 1800년대쯤 시작한 산업혁명이죠. 그러니까 기원전 1만 2천 년 무렵 인구가 5만에서 400만으로 확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때 인구가 갑자기 늘어난 인구를 인구가 어떻게 먹고 살까 걱정할 때쯤에 농사혁명이 일어나죠. 그래서 근데 인구가 늘어난 거나 농사혁명이 생긴 거나 원인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농사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한 10,000년 사이에 2만 년에서 10,000년 사이에 온도가 4, 5도 확 올라가 버립니다. 한꺼번에 4, 5도 올라가면서 빙하기가 끝나요. 빙하기가 끝나고 따뜻해지니까 인구는 늘어나죠. 인구 늘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인구는 늘어났고 이 늘어난 인구들을 빙하기 끝나니까 또 농사를 지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인구 증가와 농사혁명의 원인이 같은 거죠. 4, 5도가 올라갔기 때문이다. 지금 온도가 올라가는 건 정말 끔찍한 일이지만 그 당시에 4, 5도가 올라온 것은 인간에게는 어떤 좀 축복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신석기 시대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수렵 채집에서 농사로 바꿀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 보면요. 수렵 채집인들, 구석기인들은요 다 맞아 죽은 흔적이 있어도 아파 죽은 흔적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신석기인들은 다 아파 죽었어요. 왜냐하면 농사가 힘들기 때문이에요. 구석기인 사람들은요 되게 좋았어요. 하루에 3시간만 일하면 됐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런 거죠. 많이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뭐 똑같이 나눠 먹었어요. 뭐 냉동실에 쟁여둘 것도 아닌 거고. 그죠. 야 우리 30명이 나가서 메모들 잡아야 되는데 5명이나 삐쳐서 안 나간다. 그럼 안 되는 거예요. 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5명이 없으면 못 잡으니까. 또 많이 가져봐야 소용도 없잖아요. 김치 냉장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루에 한 2-3시간 정도 사냥하면 오늘 먹을 거 내일 먹을 걸 가질 수 있으니까 또 이런 조금만 해도 됐고 나머지 시간 노는 거죠. 그리고 뭐 쌓이지 않으니까 재산도 안 생기고 계급도 안 생기는 거였어요. 근데 왜 갑자기 농사를 짓게 되냐? 이거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 농사를 짓게 되면서 인간의 삶은 고달퍼지기 시작했어요. 하루 종일 일해야 됐고 관절염을 앓는데 아프기 시작했고 빈부격차와 계급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는 다시 수렵과 채집으로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구석기 시대의 식단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게 이 책 저자의 물음이었죠. 그러니까 야생의 식탁 저자는 스코틀랜드의 중부에서 꼬박 1년 동안을 구석기 식단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구석기 식탁 그러면 뭐 목가적으로 보이잖아요. 숲에서 뭔가 따먹고 주워 먹고 이런 거니까.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았다고 합니다. 초봄에는 혈당이 떨어진 거예요. 당분 섭취를 잘 못해서 혈당이 떨어지고 칼로리가 결핍돼서 어지럼증이 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내가 우리 갑자기 숲에 가서 너희 뭐들 구해서 먹어봐. 우리 먹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고기는 먹다 하더라도 고기는 뭐 토끼를 잡아 먹다 하더라도 우리가 탄수화물을 갖지 못하니까 삐쩍 마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호밀밭의 파수꾼에서도 나온 얘기 바로 그거잖아요. 내가 빵 안 먹고 탄수화물 안 먹으니까 이렇게 비장 말랐지라는 얘기 호밀밭 파수꾼의 주인공이 계속 하는 이야기잖아요. 또 이 책의 저자는 여름에는 지방을 섭취하지 못해서 머리카락이 빠지고 입 주변에 그 포진들이 막 생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은이는 왜 사서 이 고생을 했을까? 코로나19, 그러니까 코비드와 기후 위기를 겪으면서 아픈 지구에 공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만 아픈 게 아니라 지구도 아프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자신만의 방법으로 지구와 인간의 위기에 대한 치유를 도모해 본 것이죠. 그래서 계속 그렇게 살고 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1년 후에 다시 돌아왔어요.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숲에만 가는 건 아니고 다른 데도 갑니다. 하지만 지구와 인간의 치유를 위한 야생의 식탁은 계속 차릴 거라고 다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 책을 소개하는 이유는 우리도 같이 야생의 식당을 차리자. 우리도 슈퍼마켓 같이 대신에 숲으로 가자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럴 자신이 없습니다. 돈 주고 하라고 해도 저는 못해요. 하지만 지구의 아픔에 한번 공명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공명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루에 3끼를 먹잖아요. 먹는 것만큼 자연적인 건 없는 거거든요. 이 가장 자연적인 행동을 통해서 먹을 때마다 지구에 대한 아픔을 내가 공명하면 우리가 지구의 환경 문제,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재천 교수님이 이렇게 추천서를 쓰셨어요. 인간과 자연의 몸과 마음이 한데 건강해지는 길이 이 책에 담겨져 있다. 늘 곁에 두고 실천해 보기 바란다. 그다음에 그 윌든 쓰신 헨리 데이비드 소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나가는 계절 속에 깃들어 살라. 그 계절의 공기를 호흡하고 음료를 마시고 과일을 맛보고 태지의 영향에 몸을 맡기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데이비드 소로가 이 책에 추천서 썼다는 게 아니라 데이비드 소로가 윌든에서 했던 이야기가 바로 이 책의 저자가 했던 그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궁금해할 만한 거를 직접 대리 체험을 해서 알려준 거기도 하네요. 네, 저는 계절이 좋을 때쯤 되면 가을이나 이럴 때 한 일주일 정도 한번 내년에 가을에 한번 일주일 정도 어디 가서 시도해 볼까라는 생각합니다. 일주일 너무 긴가? 5일, 3일, 뭐 이틀이라 또 이 정도 짧고 3일, 5일 정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게 이제 뭐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뭐 그 저자가 이런 얘기도 남겼네요. 나는 궁핍과 고난을 각오하며 이 한 해를 시작했다. 그러나 내가 발견한 것은 오히려 풍요로움이었다. 이건 꼭 먹는 거에 대한 풍요로움만 뜻하는 건 아닐 겁니다. 전체적인 이 저자가 느낀 풍요로움이 뭔지는 이 책을 읽어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예, 그 추천과학책 2권 소개를 했고요. 오늘 과학인 이정모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언제나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과학인 이정모 다음 주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